제 아내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정말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할 정도로 현모양처였습니다. 거기에다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도 제 아내는 유명할 정도입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은 표부상을 줘야 하지 않냐는 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처가에 저도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제 가정에도 충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총각 때도 둘만 좋으면 다 좋아서 결혼해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 때 많이 부딪히는 일로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천사였습니다. 다 참고 지혜롭게 넘겨주더군요. 그래서 싸움은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정말 거짓말 같지만 크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워낙 내조를 잘해줘서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답니다. 그렇게 2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싫고 좋음이 보이고 서로 눈치껏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애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해서 알게 된 동네 언니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군요. 나가기만 하면 술을 먹고 와서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갈수록 밥때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술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술도 자꾸 먹고 들어오고 이젠 저녁 때쯤 되면 어쩔 땐 아예 저 퇴근 시간에 맞추어 음식도 배달해두고 나가더군요.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당연하듯이 배달 음식 먹는 게 익숙하더군요. 애들 어릴 땐 유기농 노래를 부르고 밖에 음식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이지 않던 사람인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먹는 거 보니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애엄마가 이사 오고부터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리자면 워낙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 많은 곳은 일체 안 가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랑은 20대 중반에 만나 지금 40대 중반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사도 참 많이도 다녔는데 이번처럼 이러진 않아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환경이 낯설더군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화장도 하고 모임도 만들어서 나가더군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갱년기 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이고 의학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 달라진 아내를 위해 검색도 해보고 전화 상담도 해봤습니다. 남들은 제가 너무 유난이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저에게 자신을 희생해준 아내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면 해주고 싶어서 나름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봤습니다.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마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저희 20년 살았어도 서로 부부 사이가 남다를 만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의 달라진 행동이 저에겐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사람, 시댁에 형님들 둘이나 있는데도 막내라고 깨부리지 않고 먼저 희생을 자초해서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젠 지쳐서 그런가 싶어서 아내의 지인도 제가 아는 분이 몇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아내의 상태를 모르고 있고 이상한 건 이사 오고 나서 자주 하던 연락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도 하시는 말이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다며 혹시 싸웠냐고 묻더군요. 부모님들도 저희가 싸움이라는 건 전혀 안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의 행동의 변화에 저에게 묻더군요. 어머니 말로는 어딜 가려는지 급하게 본인 할 일 끝내자마자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워낙 부모님한테도 딸처럼 하나하나 챙기면서 본가에 가면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있다가 오는 사람인데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엔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그런 말까지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애들이 이제 크니까 돈 들어갈 일 많아서 며느리가 일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물어볼까 많은 고민 끝에 일단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동네 언니가 밥 먹자고 하고 애들 다 컸는데 왜 집에만 있냐고 해서 나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거야. 그런데 요즘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동안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됐지. 그 언니가 집에만 있으면 몸에도 곰팡이가 핀데. 뭔 그런 소리가 있어. 몰라. 한 언니 알게 되면서 여러 명 알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어.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농담이 다 19금을 넘어.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거야. 애들이 밥을 너무 쉽게 먹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좋은 걸로 다 먹여놔서 이젠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 나는 밖에서 약속 있어서 먹고 온다지만 그래도 애들은 엄마 밥이 최고지. 지금이 한참 먹을 텐데. 왜 그래? 갑자기 영양제 다 챙겨 먹이고 있어. 너무나도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먹는 거에 유난 아닌 유난을 떨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딴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들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사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친해졌어?
난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자기 헛모양처였잖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늘 고맙고 또 고맙지. 그러니까 바보처럼 나는 없이 산 게 억울해. 왜 그래? 아니 언니들이 나보고 바보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한 것 같아서. 내가 그 보상해줄게. 나도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안정되었고 애들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게. 했더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콧방귀를 뀌면서 어느 세월에 하면서 지갑 들고 또 나가더군요. 술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 때문인지 어리둥절하고 있다 저는 아내가 나가고 한참 후 뒤따라 가봤습니다. 이미 그 언니라는 사람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프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아내는 언니라는 사람이 따라준 소주를 원샷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잘 먹지도 못해서 먹어봤자 맥주 500 시켜놓고 서너 시간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모습을 더 지켜보기 위해 옆 상가 위층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내가 창가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아내를 지켜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뭐하나 싶어서 그냥 일어서려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어떤 남자 2명이 합석을 하더군요. 한 남자가 아내 옆에 앉더니 스킨십이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단 폰을 들어 찍고 자리에 일어나 뛰어내려가 서둘러 그 술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그 남자 손을 뿌리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제가 알고 온 줄 모르고 잠깐 숨은 듯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김미선 하고 크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몸을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앞에 있던 여자는 아내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지 그 여자도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욕부터 날리더군요. 나 저 여자 남편이다. 왜? 이 여자 김미선 아닌데?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가던 길 가. 하더군요. 저보다 7살 많아 보이는 남자가 건달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알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 사람은 아내가 이름을 속였기 때문에 제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아내를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이러려고 저녁에 나갔던 거야? 친한 언니가 남자였냐? 했더니 그 남자 내 멱살을 잡더니 이 여자 김미선 아니라고 했지? 그 남자가 더 강하게 내 멱살을 잡자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오빠 하지마. 우리 남편 맞아. 하는 겁니다. 오빠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탁자에 있는 맥주를 들어 아내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옆에 있던 남자와 일행인 남자가 저를 팰 기세더군요. 순간 탁자를 한번 들었다 놨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이며 안주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제가 남편이라는 걸 확인한 남자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꼬리를 내리더니 아 형씨 내가 실수를 했네. 그리고 난 정미라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 우리 사이클 동호회 회원들이야. 그 동호회에는 서로 만나서 서로 만지고 껴안고 그럽니까? 제가 그 전에 지켜봐왔다는 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친해서 한 행동인데 오해한 것 같다며 저에게 진정하고 같이 동호회에 들어오라 하면서 술을 권하더군요. 참 기가 막혀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동호회에서 불륜만이 일어난다고 듣기만 했지 제가 겪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 순간 다 엎어버릴까 생각하다 이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자리에 합석을 하니 갑자기 아내가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가입해볼까 해. 했더니 아내는 더 안절부절하더군요. 많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 몇 명이 또 오더군요. 이제 막 도착한 이들은 제가 아내의 남편인 걸 모르고 농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도 건네기 전에 제가 새롭게 가입한 회원으로 착각하고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그 오빠라는 둘 사이를 두고 연애 어쩌고 썸이냐 따지고 묻더군요. 저는 밝은 표정을 하면서 저도 그 농담에 합류를 했네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했더니 나중에 온 3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둘 모임 끝나고 거기 가는 거 봤잖아. 저는 그때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남자를 방패 삼아 숨어있는 아내의 머리와 옷을 잡아 끌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중에 온 참석한 그들은 놀라서 말리면서 욕도 오가고 서로 싸움까지 갔습니다. 나 저 여자 남편인데 왜 할 말 있냐? 그래도 여잔데 말로 해야지. 넌 네 마누라가 같이 뒹군 놈이 옆에 있는데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아?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했더니 한 발 물러서더군요.
저는 그 늙은 놈도 멱살을 잡아 맥주잔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는 것밖에 할 수가 없더군요. 주변에서 신고해야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늙은 놈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더군요. 왜? 너 마누라 속이고 이 짓해서 이혼 당할까봐 그러냐? 네 둘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둔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고 다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놈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더군요. 등산 동호회에서 이런 짓 하다 잘려서 이젠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아내처럼 순진한 아줌마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했던 전과도 있는 놈이었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걸린 거죠. 아내 뒷조사도 해보니 저 모르게 비상금 모아뒀던 거 다 그놈한테 다 줬더군요. 제가 늦게 알았다면 앞으로 적금 만기되는 것도 그놈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집안의 폐물은 이미 다 팔아서 알게 된 언니 집에 옷이며 사이클 다 쟁여놨더군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 언니라는 사람과 원룸까지 얻어서 물건을 거기에 숨겨놓을 계획까지 세웠더라고요. 이사와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애들 학원비라고 준 것도 유용비로 다 날리고 술값에 옷에 자전거에 대단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더군요. 그 짧은 석 달이라는 시간에 20년의 긴 세월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의 바닥을 보고 나니 믿음과 신뢰 같은 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버러지 취급하고 본가 처가 다 알게 되어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혼하고 바로 잠적해버렸거든요.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는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사연 있습니다. 참 소름 돋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요구하더군요. 원하는 돈이 없으면 자기는 마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아내 전화를 추적해서 알아보니 허름한 방 하나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온 정을 무시 못해서 그런지 아내 모습을 보고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도 잠깐이었네요. 방구석에 이불이 펼쳐져 누가 누워있는 것 같다 보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약물 중독에 도박에 미쳤다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겉으로 봐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내도 이젠 어느 정도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서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피해 도망온 것이 그놈 집으로 와서 살고 있었더군요. 아내는 의도치 않게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중독되어 이제는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아내는 지금 감옥에서 벌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내와는 이것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빚감당은 이제 처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사히 잘 커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